안녕하세요. 천광우 노무사입니다. 오늘 주제는 우리가 이게 산재가 될까? 라는 좀 어떤 의구심이라 그래야 되나 이런 것들을 갖는 분들도 많고 뭐 지인 통해서 뭐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게 산재가 돼요? 라고 물어봐서 승인 여부와는 그거는 변론으로 하고 산재 신청 가능하죠? 라고 했을 때 그래요? 라는 게 있어요. 이제 쉽게 하면 우리 산재법을 보면은 업무상 재해거든요. 이 업무상 재해는 크게 업무상 질병과 업무상 사고로 나누어질 수 있다라는 거고요. 좀 직업적 접근으로 우리 택시 노동자들의 경우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너무 간단해요. 내가 운행을 하고 있는데 후미에서 뭐 내 차를 이렇게 쿵 했다거나 아니면 내가 앞에 있는 차를 쿵 했다거나, 그죠? 그러니까 나의 어떤 과실은 크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일단은 좀 다르죠. 자동차 보험 처리를 하게 되면은 뭐 택시 공제라든가 우리 버스 운전하시는 분들 버스 공제라든가 아니면 일반 우리 자보 처리할 때는 과실이 당연히 중요하죠. 근데 산재는 그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이제 그런 경우에서 내가 하면서 머리를 부딪혀서 이게 두부 쪽에 외상을 입었다거나 아니면 출혈이 생겼다거나 골절이 생겼다거나 이런 경우, 이게 업무상 사고로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택시 운전하시는 분들이 예를 들면 간단한 정비를 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도구에 머리를 부딪혔다던가 떨어뜨리면서 어디 미세한 골절이 생겼다거나 이거는 이제 업무상 사고예요. 그죠? 근데 이 사고가 일어난 원인은 뭐죠? 업무에 수반되는 일련의 과정 속에서 일어난 사고이기 때문에 이건 당연히 산재가 되는 거예요. 즉 이걸 업무상 사고라고 해요. 이거에 대해서는 누구라도 부인할 수 없어요. 모르시는 분 없을 거예요. 또 더 나아가면은 택시 운전기사가 운행 중에 손님과 시비가 붙은 거예요. 그래서 구타를 당하다가 골절이 됐다, 뇌출혈이 왔다, 이런 상병이 생길 수 있잖아요. 이거 역시도 당연히 산재가 됩니다. 즉 뭘로요? 업무상 사고로 될 수 있겠죠.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러면 이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알고 있었던 이런 사고 말고 질병이라고 있어요.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뇌출혈이 있을 수 있고, 심근경색이 있을 수 있고, 우리 어깨 쪽에 아픈 회전근개 파열이 있을 수도 있고, 이게 지금 현재 승인은 조금 힘들 수 있지만 내가 택시 운전을 한 10년, 20년, 30년 했는데 귀가 잘 안 들려. 소음성 난청이 있을 수도 있고, 즉 질병이잖아요. 질병. 그러면은 이 질병까지도 산재가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질병별로 인정해주기 위한 요건은 따로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일을 하지 않는 대표적으로 전업주부라고 해볼게요. 근데 이분이 시간이 지나고 나이가 이제 40, 50이 됐더니 어깨가 아픈 거예요. 병원을 갔더니 당신은 회전근개 파열입니다. 이제 이런 진단을 받았어요. 근데 반대로 또 다른 분은 운전을 하면서 이제 가정적으로 말씀드린 거예요. 요즘은 워낙 핸들이 이런 편안하잖아요. 근데 옛날처럼 큰 핸들, 예를 들면 화물차 운전하면서 돌리다 보니까 어깨에 무리를 줬다. 또 우리 건설 노동자들 어깨에 무리를 주는 작업을 많이 하다가 이 회전근개 파열이 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즉 회전근개 파열이 진단되는 거는 하나의 결과인 거고, 그 원인이 퇴행성인지 직업적 요인이 있는 건지에 따라서 이 질병 경우에도 산재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 혹시 이것도 산재가 돼? 라고 했을 때 이제 대표적으로 택시 기사를 말씀드렸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업무상 사고, 폭행이라든가 아니면은 운행 중 교통사고로 인한 어떠한 사고라든가 이런 건 누가 봐도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 말고 질병 말씀드리면 근골격계 질환이라 그래서 어깨가 아파요, 손목이 아파요, 너무 과로를 하다 보니까 내가 뇌출혈이 왔어요, 심근경색이 왔어요. 그리고 그로 인해 사망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조금 극단적인 이야기이긴 하지만 우리가 우울증이라는 게 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신 거예요. 예를 들면. 근데 이 경우도 산재가 될 여지가 있어요. 이거는 제가 산재가 된다 안 된다 얘기하는 게 아니고 흔히 얘기해 산재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해되셨죠? 그렇다고 운전하다가 심근경색 걸리면, 운전하다가 뇌출혈, 운전하다가 회전근개 파열, 운전하신 분이 자살을 했다, 무조건 산재가 되는 게 아니에요. 즉 이것들은 질병으로 봐야 되거든요. 정신질환이다, 근골이다, 뇌심이다, 즉 과로성이다, 이런 것들을 놓고 봤을 때 이게 요건이 해당이 돼야 돼요. 이런 경우도 있지 않을까요? 운전원인데 폐암에 걸렸다. 이건도 입증을 한다면, 잘한다면 될 여지도 있죠. 왜요? 우리가 운전하다 보면은 이제 예전 같은 경우 이제 디젤을 썼고,
그죠? 경유라 그러잖아요. 근데 이 디젤 연소 물질이 발암 물질이거든요. 그럼 충분히 주장을 해볼 수가 있어요. 예,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즉 업무상 사고의 경우에는 명백한 거예요. 근데 이거 외에도 어떤 질병에 이완됐을 때 이거는 내가 했던 일이 무엇인가, 그리고 내가 이 일을 얼마나 오래 했는가, 그리고 내가 이 일을 수행하면서 얼마나 부담되는 동작으로 일을 했는가, 얼마나 계속 반복되고 일을 했는가, 내지는 내가 이 일을 수행하면서, 이 업무를 수행하면서 어떠한 유해 물질에 노출되었는가, 이게 바로 직업병이라는 거거든요. 우스갯소리로 직업병이야 이런 말 하잖아요. 이거는 이제 업무가 원인에 대해서 발생한 질병을 입증한다면 산재 처리가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꼭 제가 봤을 때 주변의 전문가들과 뭐 노무사님들이라든가 이런 분 상담을 받아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꼭 이제 주지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 이제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내가 일을 하다가 다쳤다. 누가 봐도 알아요. 산재라는 거. 근데 어떠한 질병이 생겼다. 뭐 아까 이제 주로 이제 직업을 지금 제가 직종을 택시 노동자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뭐 이렇게 심근경색이라든가 뇌경색이라든가 뭐 회전근개 파열 내지는 뭐 암에 유발됐다. 그러면은 이거는 철저한 조사를 통해서 우리가 업무상 질병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조사를 해야 됩니다. 이제 그걸 해야 되는 거고, 자 그렇다면 이게 산재가 됐을 때 어떠한 혜택이 있는지 이거는 다음 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